자, 저희 진도 한번 나가보시죠. 오늘은 활용해서 우리 라이트스텝 활용 유형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형 10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차분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내가 풀이해주는 방법 잘 봐. 내가 풀이해주는 거 잘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이 부분을 좀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 알겠어? 자, 937번부터 보자. 937번부터 보자. 자, 천천히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거야.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37번입니다. 어떤 수를 2배하여 10에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얘가 뭘로 주어져 있어? 우리가 문자로 주어져 있어. 맞아? 글로써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문자나 글이 아니라 어떤 거의 형태로 보는 게 더 편해? 시계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게 더 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돼? 도식화. 도식화는 뭐야? 도식화. 알겠지? 우리는 도식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 도식화는 말 그대로 주어져 있는 글을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 식은 웬만하면 어떤 걸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아?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 우리가 기본 전제로 잡은 상태에서 우리 내용을 얘기 한번 해볼게. 일단은 문제에서 어떤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수를 뭐라고 설정할 거야? X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어떤 수 X를 2배에서 10을 더한 수라고 했어. 맞아. 우린 이 수를 표시해 볼 건데 어떤 수를 2배 가지고 10을 더해줬대 태어나. 네.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요렇게 만든 수가 어떤 수를 몇 배 한 것보다 4배 한 거를 4만큼 뺀 거랑 같다. 4배 한 것보다 4만큼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때?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2x를 이항시켜줘가지고 4x 빼기 2x 즉 2x가 될 거고 마사를 이항시켜주니까 우리는 1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양변에 2를 나눠주니까 우리 최종적 x를 몇이라고?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를 풀고 나서 넘어갈까 했는데 밑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이 940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어떤 자연수보다 9만큼 큰 수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이 5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일단은 이 문장을 우리가 2개로 쪼개볼게. 일단 뭐가 있어? 어떤 자연수보다 9만큼 큰 수를 어떤 수로 나눴다. 맞아? 그랬더니만 어때?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아 미안 잘못 쪼갰다. 여기 말고 여기서 큰 수를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놓을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자연수를 뭐라고 했어? 아까도 x라고 얘기했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어떤 자연수 또한 뭐겠어? x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어떤 자연수보다 9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뭐야? x 플러스 9인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이 5, 나머지가 1이다 라는 말은 뭐야? 내가 몫이 5야. 뭘로? 어떤 자연수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는 뭘 세워주는 거야? 아니야. 검산식이야. 알겠어? 우리가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검산식이라는 걸 세워줘.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를 뭘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25라는 친구를 뭘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어 봤더니 38에 24 나머지가 몇이 됐구나? 1이 됐구나 라고 적어주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검산식으로 어떻게 해놨어?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 했더니만 몇이 나오더라? 원래 숫자 25가 나오더라 라고 검산식을 세워주는 거지. 동일한 거야. 내가 뭘로? 3.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더라 라고 세워주게 된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때 얘네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여기다 다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x 플러스 9라는 친구가 5x 플러스 1이구나. 맞아. 이래서 x를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니까 뭐가 돼? 4x가 될 거고 1을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8이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x의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떻게 도출이 될 수도 있냐면은 자, 우리 나머지 이 나머지는 뭐보다 작아야 돼? 나머지는 나누는 그치. 나누는 수보다 작다. 알겠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1이 아니라 3이었어. 근데 우리 x가 1에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것만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자. 알겠어, 세연이? 네. 요 이해된 어떤 말인지? 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는 941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뭘로 깔려 있냐면 연속하는 몇 개의 자연수래? 그치?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래. 그러면은 우린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연속한다고 했어. 우리는 1 다음에 2인 거 알고 있고 2 다음에 3인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게 연속되는 거겠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이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를 구성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개가 있어. 맞아. 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지. 또 뭐도 있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연속하는 거 어떻게 구성할 수도 있어? x 마이, x 마 1, x 우리는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맨날 이렇게 좀 다르게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가운데 있는 친구를 좀 주로 얘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왜? 우리가 보통 뭘 많이 얘기하니까? 합을 많이 얘기해서 그래. 왜? 자, 위에 거 다 더해봐. 뭐라고 나와? 3x 더하기 3. 밑에 거는 3x 마이너스 3. 위에 가운데 건 어때? 3x야. 좀 내가 이항을 할 게 하나가 줄어드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연속하는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마저 풀어보자.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의 합이 39라고 했어. 한마디로 연속하는 3개의 합 아까 몇이라고 했어? 3x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값이 몇이 나올 거래? 39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x가 몇이야? 13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속하는 3개의 수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12, 13, 14였었던 거지. 이해했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큰 수였으니까 14로 마무리해 줄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됐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로는 943번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문제를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일단 연속하는 3개의 홀수의 합이 75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로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연속하는 3개의 뭐래? 홀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1씩 차이가 나는 걸 알았지. 근데 연속하는 홀수는 어떨까? 1, 3, 5, 7, 9 몇씩 차이나? 2씩 차이나?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연속하는 3개 가운데 걸 설정해 주기로 했잖아. 그럼 이 가운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타나게 되겠구나. 머릿속에서 잡아야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시작해보자. 세개 홀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숫자를 x라고 하자. 이때 나머지 두 개의 수를 각각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은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기 때문에 우리는 x-2랑 x 플러스 2로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해했어?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세 홀수의 합이 몇이래? 75라고 했어. 즉 내가 뭐랑 뭐를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거 x-2랑 x랑 x 플러스 2를 더했을 때 몇이 되는구나? 75가 되는구나. 이게 방정식이야. 여기가 이해됐어? 이게 끝이야. 방정식을 세우시오였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3x라죠. 3x가 그러면 안 돼. 그건 방정식을 세우는 건 아니야.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어때? 얘네들 다 더해줘야겠지, 실제로 풀려면은. 그래서 풀이로 들어가 보니까 다 더해 뭐라고 나왔어? 3x가 75라고 나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x가 25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하는 3개의 홀수가 궁금했었지? 그 연속하는 3개의 홀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3, 25, 27 3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괜찮아? 자, 그러면은 94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시도를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오케이? 요거까지 내가 한번 풀어줄 테니까 우리 꼭 복습하는 시간 가지세요. 알겠죠? 자,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12만큼 크대. 자, 선생님이 너네 이제 한동안 문제를 읽을 때, 특히 이런 활용의 문제를 읽을 때는 우리가 뭐가 중요해? 끊어읽기. 알겠지? 이 끊어읽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뭐에서 끊길 것 같아? 유빈아 어디서 한번 끊을 거야? 크다고 한다. 아, 여기서 끊고 싶어? 그래? 태환이는 어디서 끊고 싶어? 다섯 배? 진영이는 어디서 끊고 싶어? 5배? 그지? 5배가 맞기는 해. 근데 나는 그것보다 하나 더 앞에서 끊을 거야. 아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왜? 우리 뭔지 모르잖아. 그치? 아, 그 세 개 자연수가 있어. 근데 그냥 그중에 연속한다가 먼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방금 배웠지? 연속하는 세 개 자연수야. 우리 어떻게 세울 거야? x-1, x 플러스 1이지. 여기까지 맞아? 그 중에서 뭐야? 가장 작은 수. 뭐야? x-1이지. x-1의 몇 배? 5배. 맞아? 얘가 뭐랑?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12만큼 크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총 3개의 파트로 쪼갠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세워보자. 가장 작은 수의 5배래. 가장 작은 수 x-1의 5배니까 5 곱하기 x-1이야. 맞아? 얘가 뭐랑 같아? 나머지 두 수의 합 x라고 하는 친구랑 x 플러스 1 두 수의 합보다 몇만큼 크대? 12만큼 크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자, 전개해볼까? 좌변항 어떻게 돼? 5x-5가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13인 거지. 맞아요? 자, 2x를 넘기니까 어떻게 돼?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를 넘기니까 18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내가 끊어 읽은 타이밍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너네도 내가 끊어 읽은 것처럼 최대한 끊어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너네가 좀 더 늘어.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은 유형 3번 한번 확인해 볼까? 유형 3번. 자, 개인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좀 바로 대표 문제 한번 보고 나서 우리 뒤에 문제를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대표 문제 말고 우리 948번 그냥 한번 바로 보고서 뒤에 걸로 넘어가자. 알겠지? 자, 시작해보자. 자, 일단 문제를 읽을 건데 얘도 어떻게 읽어야 돼? 끊어 읽겠지. 맞아.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끊어 읽는 타이밍은 조금 쉬워.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어?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 내가 지금 계속 어디에서 끊고 있어? 수가 나올 때마다 좀 많이 끊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웬만하면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하나의 수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수를 표현해야지 그 수들이 엮어서 식이 되겠지. 그것처럼 우리는 1의 자리가 8인 두 자리 자연 수에서 한번 끊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수에서 한번 끊어 읽었어. 다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어때? 바꾼다지. 맞아? 바꾼대.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보다?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 어때? 우리는 총 3개의 파트로 또 끊게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파트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내가 이렇게 자리와 자릿수에 관련된 친구들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 34라는 친구를 예시로 들었지. 맞아? 34는 뭐였어? 10의 자릿수가 3인데 얘한테는 10을 곱해준 요소인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4인데 얘는 그냥 그대로 더해준 수를 우리가 자릿수에 대한 느낌으로 인지를 했었지.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어? 1의 자리 숫자는 주어져 있어. 근데 두 자리 자연수래 10의 자릿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 10의 자릿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 문자로 설정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 과정은 어떻게 해준다? 10의 자릿수를 x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를 말고 는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10의 자릿수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가 8이기 때문에 우린 두 자리 자연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10x 더하기 8이구나.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근데 이거 하나만 외워주자. 이때 x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 무슨 조건이 붙을까? 한 자리 자연수. 외워놔. 한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은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한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꿀 거래.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8. 그러니까 우리는 8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x. 그러니까 우린 80 더하기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게 뭐야?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맞아? 얘가 어떻대? 처음에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대. 자, 세 번째 과정 여기다 쓸게요. 자, 처음에 수 뭐였어? 10x 플러스 8이었지. 맞아? 처음에 수의 몇 배? 3배보다 몇만큼? 이만큼 작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좌변항은 그냥 전개해봤자 그냥 x 플러스 80이지. 그지? 근데 우변항은 우리가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30x. 맞아? 그러고 24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2까지. 여기까지 맞아? 괜찮아? 자, 21을 이항시키니까 몇이야? 58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 x를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 29x인 거지. 맞아? 결론적으로 우리 x가 몇이었다? 2였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 지어볼까? 결론은 뭐였어? 처음 수가 궁금했어. 처음 수는 뭐야? 이거잖아. 근데 x가 몇이었어? 2였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숫자는 몇이다? 28로 마무리해줄 수 있다.
있었구나.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950번 문제 혹시 푸셨나요? 플러스 풀었어요? 뒤에 자리랑 앞에 자리 잘못 썼었어? 자, 그러면 나랑 한번 같이 이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얘도 한번 끊어 읽어야 돼. 그지? 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한번 끊었어. 맞아? 요것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일단은 몇 자리 자연수래? 두 자리 자연수야. 즉 우리는 얘가 10의 자리 숫자도 있을 거고 몇의 자리 숫자도 있겠어? 1의 자리 숫자도 있겠지. 근데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몇이래? 7이 나올 거래.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처음에 식을 1번이죠? 식을 한번 세워볼까? 식을 세워볼까? 뭐라고 세워야겠어? 오케이, 나 10의 자리 수가 더 좋으니까 10의 자리를 몇이라고? x라고 얘기를 해볼래. 맞아? 그러면 10의 자리가 x야. 그럼 우리 1의 자리 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합이 7이니까 7 마이너스 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대. 맞아? 자, 바로 식을 세워볼게.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지. 그럼 원래 1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10의 자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을 곱해줘야 돼? 10을 곱해주는 숫자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더해주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x야. 맞아? 이해됐어? 얘가 처음 수보다 처음 수는 뭔데? 10x 더하기 7-x지. 맞아? 얘보다 몇 만큼 커? 45만큼 크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전개 한번 해볼까? 자, 70이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0x인데 플러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x일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어때? 10x 빼기 x니까 우리는 9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7 더하기 45니까 우리는 5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9x를 우변항으로 이항시켜주니까 우린 18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52를 좌변항으로 이항시켜주니까 우리는 1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x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거니까 1의 자리 숫자는 몇이야? 6이라고 나오겠지. 맞아? 그럼 우리 최종적 마무리 지어보자. 우리가 원하는 건 처음 수였어. 10의 자리 숫자가 1이었고 1의 자리 숫자는 6이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 16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좀 중요한 유형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괜찮지? 자, 다음 우리 유형 4번 문제 한번 볼 건데 난 개인적으로 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 근데 우리 질문 한번 있으면 한번 받아보자. 진영이 유형 4번 혹시 모르는 거 있었어? 저는 풀어보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유빈이는? 600 951번 잘 모르겠어? 태환이는? 없어? 괜찮아. 요건 다 이 유형은 다 풀었어? 한번 치워줄래? 유빈이가 말했어. 951번 말고는 다 괜찮아? 54번, 53번 조금 더 알면 오케이? 유형을 다 까먹어. 복습 왜 안 해? 대한씨 응? 자, 우리 복습 꼭 해줘. 알겠지? 복습이 제일 좋은 성적 향상 수단이야. 알겠지? 복습이 사실 제일 쉬워. 예습 어렵잖아.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해? 너 복습 나한테 배웠잖아. 심지어 내가 영상도 올려주잖아. 얼마나 쉬워. 한 번만 봐. 알겠지?
자, 951번이다. 시작해보자. 어느 가게에서 700원인 카라멜과 한 개에 600원인 젤리를 샀는데 합해서 몇 개 산 거야? 15개를 샀대. 자, 여기서 끊어야겠지. 어디에서? 합해서 15개를 샀다. 맞아? 그랬더니만 총 금액이 얼마래? 9,600원. 맞아?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문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맞아? 나는 지금 뭘 살 거야? 캐러멜과 젤리. 카라멜과 젤리를 살 거야. 근데 얘네들을 합해서 몇 개 사고 싶어? 15개. 맞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카라멜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야? 카라멜의 개수. SX.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젤리의 개수가 뭐가 되겠어?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게 뭘 맞춰준 거야? 합해서 15개라는 정보를 맞춰주게 된 거야. 맞아? 두 번째는 뭘 맞춰줘야겠어? 그러면 금액으로 가야겠지. 그치? 자, 유빈아 생각해봐. 너가 지금 700원짜리 카라멜 3개 샀어. 얼마 내야 돼? 2,100원. 자, 2,100원. 자, 그리고 너한테 젤리 5개 샀어. 너가. 그거 얼마 내야 돼? 3,000원. 그럼 너가 총 낸 금액은 얼마인 거야? 5,100원인 거지. 맞아? 그럼 태환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에 700원인 카라멜 몇 개 샀어? X개 샀어. 얼마 낸 거야? 700X만큼 낸 거야. 맞아? 한 개에 600원인 거 몇 개 샀어? 15-6x. 그치? 그러면 얼마 낸 거야? 600X야? 600. 몇 개 샀어? 15-.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태연 다시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너가 카라멜을 몇 개 살 거야? 2개 샀다고 쳐. 젤리 몇 개 샀어? 그러면 5개 샀다고 쳐. 네. 그럼 얼마 낸 거야? 카라멜에. 카라멜 700x. 어? 내가 말한 거 한번 잘 들어. 태환 집중해. 카라멜 몇 개 샀어? 한 개 얼마야? 얼마 냈어? 그치? 어떻게 한 거야? 2개 샀어. 얼마짜리를? 700원짜리를. 젤리 한 개 얼마야? 600원. 몇 개 샀어? 그럼 너 얼마 낸 거야? 3,000원. 어떻게 한 거야? 5개 샀어. 얼마짜리를? 600원짜리를.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자, 너 카라멜 몇 개 샀어? 근데 카라멜 하나에 얼마야? 700원. 그러니까 얼마 냈어? 700X 냈어. 너 젤리 몇 개 샀어? 젤리 몇 개 샀어? 15-X. 한 개 얼마야? 이게 얼마야? 한 개, 15-x에다 곱하기 600. 그치? 600 곱하기 15-X지. 요거 이해돼? 안 돼? 확실히 이해된 거야? 얘네 두 개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9,6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네. 확실히 이해돼? 이해된 거야? 자,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손 똑바로 해. 집중해. 지금 내가 너 장난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우리 이거 계산을 할 거지. 근데 계산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낮춰줄 거야. 어떻게? 양변에 100을 나눠주자. 오케이? 자, 100을 나눠주니까 어때? 00, 00, 00 사라지지? 여기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7x. 자, 6 곱하기 15 몇이야? 90이지? 맞아? 그리고 뭐 있어? 마이너스 6x. 얘가 몇이래? 96이래.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7x 마이너스 6x 몇이야, 태환아? x. 90을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면 몇이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산하면 몇이 돼? 6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즉 내가 카라멜을 몇 개 샀어? 6개. 즉 젤리는 몇 개 산 거야? 9개 산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자. 954번. 아니야. 요거 조금 그래 952번 먼저 한번 풀자. 자, 동물원에 기린과 공작새가 몇 마리 있대? 총 11마리가 있어. 기린과 공작새의 뭐의 수의 합이? 다리의 수의 합이 40개야. 자, 우리 기린은 다리가 몇 개죠? 4개. 4개. 공작새는 2개겠지? 맞아. 근데 내가 기린과 공작새를 합쳐서 몇 마리가 있어? 11마리. 11마리가 있어. 맞아?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또다시 기린을 뭐라고 할 거야? 기린의 수 X. 맞아? 그럼 공작새의 수는? 합쳐서 11마리니까 11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자, 그러면 태연아, 우리 기린의 다리의 수가 몇 개일까? 4x. 그치, 4x겠지? 맞아? 공작새의 다리의 수는 몇일까? 10 2x. 11. 생각해봐. 이건 뭐야? 공작새의 공작새 수잖아. 근데 다리가 몇 개야? 2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x. 불러봐 한번 천천히. 그냥 불러봐. 아니. 마리수. 11 마이너스 2 곱하기 11 마이너스. 그치. 우리가 2 곱하기 11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다리의 수잖아. 공작새의. 이해됐습니까? 얘네 두 개의 합이 몇이래? 40이다! 주어져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전개 한번 해보자. 자, 4x지. 그지? 근데 더하기 얘 전개하니까 22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우리 4x 빼기 2x는 몇이야? 2x지. 맞아? 11 곱하기 2는 몇이야? 22야. 얘가 몇이래? 40이 나올 거래. 맞아? 한마디로 우리 2x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8. 결국에 x가 뭐야? 9인 거지. 아, 기린이 9마리가 있었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밑에 있는 문제들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영이는 왜 풀이 과정이 없냐? 너요? 몰랐지? 틀린 걸로 해. 자, 우리 하나만 약속해주자. 찍지 마라. 왜? 왜겠어? 실력이 안 돼. 아, 너네가 맞았다고 체크하면 안 고칠 거잖아. 고칠 거야? 너네 찍은 거 뭔지 기억도 제대로 못 할 거잖아. 그냥 틀렸다고 하고 고쳐. 너네가 틀렸다고 해놔야지 내가 아, 얘 이거 틀렸구나.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꼭 좀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유형 5번입니다. 우리 나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뭐 어떤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950 57, 58. 그래 57번 58번 두 개 풀어줄게. 자, 일단은 내가 요거는 너네한테 조금 기억을 하라고 했었지. 그치? 내가 너네한테 기억을 하라고 한 요소가 뭐였냐면은 요거야. 나이. 맞아? 우리 나이라는 요소가 주어져 있으면은 어떤 걸 구분해야 됐어? 현재. 맞아? 현 시점. 그리고 또 구별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는 거야? 과거. 또는 미래. 알겠어? 나는 현 시점과 과거 또는 미래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 나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10살이었고 형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15살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내가 미래로 이동하는데 몇 년이 흘러갔다고 할 거야? X년이 더 흘러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때? 내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X.
그치? 10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형의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5 플러스 x가 돼. 그치? 기본적인 전제는 뭐야?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는 누구나 공평하게 먹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았지? 현 시점과 뭐야? 과거나 미래까지 내가 얼마나 시간이 변화했는가. 오케이?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 자, 뭘 먼저 얘기하고 있어? 현재 은별이와 삼촌의 나이가 더했더니만 52살이래. 그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물어봐? 11년 후 시간이 흘렀어. 그치? 시간이 흘러갔는데 삼촌의 나이가 은별이의 나이의 몇 배보다? 3배보다 2살이 적대. 맞아? 아파트가 2개로 쪼개졌어. 오케이? 자, 기왕이면은 뭘 그려? 표를 한 번만 그려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오케이? 자, 일단 현재. 오케이? 자, 현 시점이야. 누가 있어, 우리한테 지금? 은별이가 있어. 또 누가 있어? 삼촌이 있어. 우리 은별이 나이 몇 살인지 알아? 모르지. X라고 할까? 삼촌의 나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근데 은별이랑 삼촌을 합했더니 몇 살이래? 52래. 그래서 삼촌의 나이는 몇이겠어? 52 마이너스 X겠지? 이해했어?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리고 현재에서 몇 년이 흘렀어? 11년이 흘렀어. 맞아? 그러면 은별이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 X 플러스 11. 삼촌의 나이는 몇 살이 되겠어? 63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해했어? 근데 이때의 누가? 삼촌의 나이가 똑같아. 누구랑? 은별이의 나이의 몇 배? 3배. 보다 몇 살 적어? 2살이 더 적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 자, 우변항 전개 한번 해볼게. 좌변항은 63-x 그대로 적어주고 우변항을 전개하니까 3x 그리고 33 빼기 2니까 플러스 31이야. 여기까지 맞아? 맞아? 자, 마이너스 x 이항시키니까 몇이야? 4x지. 31 이항시키니까 몇이야? 32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8. 맞아? 이때 중요한 거 8은 뭐였어? 현재 은별이의 나이였던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괜찮아? 자,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자를 잡잖아. 그럼 이 문자를 잡을 때 이 문자가 뭔지 정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갑자기 너네가 은별이 나이를 x라고 잡았으면서 갑자기 나중에 삼촌 6살이구나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이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958번 가볼까? 얘는 조금 더 변수가 많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풀면 돼.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민국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래요? 4명이 있대요. 이때 민국인의 가족의 나이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일단 내가 궁금한 건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궁금해.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을 해보자. 현재 누구의 5배라고 주어져 있어? 민국이 나이에서 2살을 빼면은 아버지의 나이 몇 살과 같다? 43살. 맞아? 자, 요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 쓰자. 오케이? 자, 1번. 나봐. 자, 민국이의 나이 몇 살로 할 거야? 자, 내가 그냥 민국이의 나이라고 적었을 때 뭐가 전제야? 현재 민국이의 나이야. 알겠지? 우리 민국이의 나이를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민국이 나이의 몇 배? 5배. 즉 5x지. 맞아? 그거에다 몇 살? 2살을 빼면은 현재 아버지의 나이 몇 살과 같아? 43세와 같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마이너스 2 넘기니까 우리 5x가 몇이 돼? 45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x가 뭐야? 9겠지.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인 거야? 현재 민국이의 나이. 오케이?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의 결과값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현재 형의 나이는 민국이의 나이의 3분의 4배래. 맞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현재 형의 나이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y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민국이의 나이의 3분의 4래. 즉 형의 나이 y는 몇인 거야? 민국이의 나이 9살에다 몇을 곱했어? 3분의 4를 곱해준 거지. 즉 형의 나이 몇 살? 12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자, 마무리 지어보자. 1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야. 맞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지금 나 잘 봐. 나 잘 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현재 어머니의 나이잖아. 즉,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Z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Z라고 얘기했을 때 15년이 흘렀지. 15년이 지났어. 즉 어머니 Z살이 몇 살 더 드신 거야? 15살 더 드신 거야. 맞아? 그때 이 어머니의 나이가 형의 나이 몇 살? 12살에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잠깐만. 내가 뭐 하나를 계산을 잘못했나? 그치. 내가 형의 나이한테 15년. 그치? 맞나? 그치? 아, 미안해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 순간 내가 15년 지났다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머니의 나이가 형의 나이의 2배? 나 2배도 아니야. 심지어 나눴어. 그래서 엄마가 형보다 어리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내 머릿속에서. 아무튼 마저 얘기를 해보자. 형이 현재 몇 살이었어? 12살이지. 근데 몇 년이 흘렀어? 15년이 흘렀는데 그거의 몇 배래? 2배구나. 이해했어? 자, 요거 한 몇이야? 27. 2배 하면 몇이야? 54. 그러므로 우리는 Z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5가 넘어오니까 39.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할 수 있다? 39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너네 도형의 문제 조금 어려웠나? 도형? 오, 그렇네.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 문제만 우리 같이 봐보자. 몇 번 볼까? 962번 한번 같이 볼까? 자, 962번 문제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cm랑 8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5만큼 늘렸대. 어때? 뭐가 생겼어? 변화가 생겼어. 그럼 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려면 뭐 하면 돼? 표를 그리면 돼. 맞아? 자, 변화하기 뭐가 있어? 전이 있고 후가 있겠지. 우리 뭐가 있는 거야? before 그리고 after. 맞아? 자, 시작해보자. 비포에서 우리는 가로가 있을 거고 세로가 있을 건데 변화하기 전에 가로의 길이가 몇이었어? 12였지. 변화하기 전에 세로의 길이가 몇이었어? 8이었어. 근데 애프터에서 어때?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줄였기 때문에 12-x일 거고 세로의 길이는 5만큼 늘렸기 때문에 5만큼 늘렸기 때문에 몇이야? 13이 된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보다 뭐가? 넓이가 늘어났대. 아, 나 가로랑 세로뿐만이 아니라 모두 궁금해. 넓이도 궁금하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원래 기존의 넓이는 몇이야? 8 곱하기 10이지. 맞아, 몇입니까? 8이 16에 96이지. 맞아. 근데 넓이가 몇만큼 늘어났어? 8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넓이가 몇이 나온다는 거야? 10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즉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얘네 두 개를 곱했을 때 104가 나오겠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12 곱하기 13은 몇일까? 156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156 마이너스 13x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라는 걸 104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104를 넘겨보니까 몇이야? 52? 네. 52가 13x이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4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해했어요? 괜찮아? 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예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어려워. 이게 제일 싫어. 자, 일단은 우리가 아직은 너네가 몇 살이야? 중1이 14살입니다. 14살이지. 너무 어려. 예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 너네가 안 배우는 개념이 있어. 뭐냐면은 등비급수라는 친구를 안 배워. 와, 참. 안 배워 너네. 아직 안 배워. 언젠간 배우겠지만 아직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는 아주 고맙게도 하나를 빼줘. 세금? 아니 세금도 안 세금은 고2 때도 안 배워. 이자. 이자율을 없애줘. 이자 없는 게 얼마나 좋아. 사실 이자가 없으면 슬픈 거긴 하지만 이득이 없잖아.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너네 계산하긴 편해. 그지? 자, 그럼 우리 예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야, 나중에 쓸 거 미리 넣으면 되고. 아, 예금이랑 적금이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들었는데 하고 나서 예금은 까먹었는데. 탈락. 그렇게까지 뭔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예금은 말 그대로 그냥 줄임말이야. 예치된 금액이야. 그냥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금액이 예금이야. 맞아? 그러면 우리 예금은 두 가지의 종류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유로운 그거.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너네한테 내가 경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그지? 두 가지의 경우로 쪼개질 거야. 하나는 뭐야? 그냥 내가 한 번에 다 넣은 거야. 그지? 내가 시작할 때 얼마, 예를 들어 5,000원을 넣었어. 그럼 얼마 있겠어? 5,000원만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돈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넣었어. 근데 10달 동안 넣었네? 그럼 얼마가 돼? 최종적으로는 5,000원이 된다는 거지. 맞아? 즉 우리는 몰로 쪽에 한 번에 넣은 금액, 그리고 또 몰로 쪽에 기간별로 넣은 금액. 맞아? 원래 우리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어때? 우리 기간별로 넣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머릿속에서 헷갈릴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내가 이 기간이 흘렀을 때 마지막에 금액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네 예금 통장에 지금 5,000원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네가 한 달에 500원씩 10번 더 넣을 거야. 10달 동안 넣을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사실 5,000 더하기 500 더하기 500 더하기 500 해서 10번 더 해야 되잖아. 근데 귀찮네? 그럼 어떻게 해? 아, 나 어차피 500원짜리를 10번 넣을 거구나. 내가 얼마를 더 넣겠구나? 5,000원을 넣겠구나. 한 번에 더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우리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자고.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현재 민재의 저금통에는 얼마? 7,600원. 소윤이의 저금통에는 얼마? 3,400원이 들어있어. 그지? 근데 내일부터 민재는 매일매일 얼마씩? 400원씩. 소윤이는 매일매일 600원씩 넣을 거야. 맞아? 이때 내가 궁금한 거 뭐야? 민준이랑 소윤이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언제 같아지는데? 인 거지. 맞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야. 며칠 후인지를 물었지. 맞아? 그래서 내가 돈을 추가로 몇 일 동안 넣은 거야? X일 동안 적금했구나. 적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X일 동안 너 돈을 더 넣어줬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어 내가? 한 번에 넣어줄 거야. 자, 민재만 봐봐. 민재 원래 얼마 있었어? 7,600원. 근데 하루에 얼마 넣을 거야? 400원. 몇 일 동안? X일 동안. 한 번에 넣으면 얼마 넣어준 거야 그냥? 400X만큼 넣어준 거야. 이해했어? 자, 소윤이는 원래 얼마?
3,400원. 맞아? 근데 하루에 얼마씩? 600원씩. 몇 일 동안? X일 동안. 600X인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얘네의 금액이 어땠으면 좋겠어? 같았으면 좋겠어. 맞아? 자, 어때? 얘도 숫자 좀 크지? 숫자 좀 크지? 어떻게 양변에? 100을 나눌 거야. 어때? 0, 0, 0, 0, 0, 0, 0, 0. 여기까지 맞아? 자, 우리 4x를 이항시키니까 계산하면 몇이 되겠어? 2x가 되겠지. 34를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니까 몇이야? 42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1. 아, 내가 21일 동안 돈을 더 넣어야지 금액이 같아지는구나. 이해해 주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원가와 정가 문제를 너네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 원가 정가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자. 알겠지? 대신 내가 문제풀이 방법을 조금 더 외워주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세 가지의 형태를 알아야 돼. 오케이? 자, 하나는 뭐냐? 원가. 하나는 뭘까? 정가. 하나는 뭘까? 할인가. 여기까지 됐어? 이 세 개를 알아야 돼. 자, 원가에서 정가. 자, 원가는 어떤 걸까? 원가가 뭘까? 그 물건을 사드린 값. 그치. 자, 우리는 기준은 누구냐면 판매자야. 알겠어? 판매자와 우린 누가 있어? 소비자가 있지. 맞아? 우리는 세 가지, 세 명이 존재합니다. 이거 잠깐만 우리 경제를 한 번만 배워보자. 우리 경제에는 누가 있냐면요. 보통은 생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 판매자.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맞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원가라는 친구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나타나? 생산자랑 판매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원가야.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얼만큼의 돈을 들여서 가져왔는가? 이게 원가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정가랑 할인가는 누구야?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가격이야. 맞아? 예를 들어 내가 원가에 사왔어. 근데 원가대로 판매해. 그럼 판매자가 얻는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아, 내가 이익을 좀 받아야겠다. 이익을 퍼센트씩 붙여버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익을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가라고 불러. 할인가는 뭐야? 그렇게 했더니 안 팔려. 아이씨,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그러다가 정가를 줄 수는 없잖아. 왜? 정가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파는 것보다는 파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거니까 줄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할인가라고 좀 인식을 해주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통 이런 말을 붙여. 이익을 몇 퍼센트 붙였다? X% 붙였다. 맞아? 그리고 할인가에는 어떤 말을 많이 붙여? 그냥 Y%라고 할게. Y% 뭐 했다? 할인했다.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딥하게 가보시죠. 자, 우리 원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우리 원가를 A1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때 내가 몇 퍼센트? X%의 이익을 붙였어. 맞아? 그래서 뭘 정할 거야? 정가 B를 정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관계가 생긴다고 했어? A에다가 몇을 곱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한 게 뭐다? B다 라고 배웠지? 배웠어. 이거 외워줬어.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붙어. 뭐라고 붙을까? 그 때의 뭐가? 이익이 얼마다? 100분의 XA이다.
자, 이거 좀 적어주자. 오케이? 자, 이게 원가, 이게 정가, 여기 이제 나중에 할인가도 볼 거야. 자, 내가 원가에 X%의 이익을 붙였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당연히 A 곱하기 1 플러스 100X는 B야. 이게 정가. 원가에다가 이걸 곱해 정가가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때 이익이 얼마다? 100분의 X 곱하기 A이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정가를 원가로 빼준 결과물이야. 알겠지? 이렇게 외워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잘못하면 못 푼다.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뭘 볼 거야? 할인율에 대해서 볼 거야. 할인율. Y%의 할인을 붙였다고 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원래 정가 B한테 얼마를 곱해줬어? 1-100분의 Y.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C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할인가. 할인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해. 자, 그럼 이익은 얼마일까? 이익은 100분의 Y인가요? 100분의 Y야? 100박이 200이 C가 아니에요. B. 어? 200이 C가 아니에요. 아니야. 10 빼기 B. 아니야. 자, 그니까 우리는 이익은 뭐야? 이익. 아니, 이 정가 내가 판매한 금액이잖아. 정가에서 할인가에서 아니지. 빼고 아니야? 빼야지. 할인가를 뭘로 빼야 돼? 원가로 빼야지. 그래야지 이익인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조금 적어놓고 외워놔. 여긴 사실 중요하지 않아. 뭐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뭐가 중요하겠어. 그치? 내가 원가를 A라고 해서 이익을 X% 붙였을 때 정가 B라고 얘기를 하고 B에다가 Y% 할인을 붙인 거를 C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가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나타나게 되고 그 당시의 이익은 100분의 X 곱하기 A다. 대신 이때는 정가를 원가로 빼준 것이다. 그리고 어때? B 곱하기 1-100분의 Y. 내가 Y% 할인을 했을 때 할인가를 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익은 할인가를 원가로 빼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익은 판매한 가격을 원가로 빼주는 거다. 이해했어? 요거 이 메커니즘 이해됐지? 적어놨지?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텀블러를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맞아.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봐. 원가, 정가. 맞아? 원가가 얼마야? 모르지? A라고 할게. 오케이? 내가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어? 20%. 그럼 내가 얼마를 곱한 거야? A한테 1 플러스 100분의 20. 100분의 20은 몇이지?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몇을 곱해준 거야? 5분의 6. 정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했어? 근데 얘를 뭐 했어? 정가에서 2,400원을 빼서 뭘 정했어? 할인가를 정했어. 맞아? 즉 어떻게 한 거야? 5분의 6x를 2,400으로 뺀 거야. 맞아? 이해했어? 그랬더니 이익이 원가의 몇 퍼센트래? 원가의 8%. 일단 뭘 물어봤어? 원가를 구하면. 이익이야. 이익. 맞아? 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판매가 즉 할인가를 뭘로 빼야 돼? 원가로 빼주는 거지.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잘 봐. 뺐어. 5분의 6의 1을 A로 뺐어. 몇이 되겠어? 5분의 1 A지. 맞아? 얘한테 2,400원을 빼준 게 뭐랑 똑같아? 원가의 8% 이익이야. 맞아? 원가의 8% 이익은 뭐겠어? 100분의 8 A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이해했어? 자, 우리 100분의 8이래. 100분의 8이래. 우리 얘 약분하면은 몇 분의 몇이야? 25분의 2지. 맞아? 자, 우리 5분의 1a 뭐라고 할 수 있어? 25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리 25분의 2a를 이항시켜주면 뭐가 되겠어? 25분의 3a가 될 거고. 맞아? 그게 240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00이 넘어가니까 2400이 되겠지? 자, 3으로 먼저 나눠주니까 몇이야? 800이야. 맞아? 얘한테 25 곱해주니까 몇이야? 200인가? 그래서 200인데 뒤에 00 두 개 붙여주면은 A 원가는 2만원이었구나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했어? 요거 중요하지? 너네가 봐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진짜 명심해줘. 알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 970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우리 방금 전에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아까 내가 Y% 할인을 예시로 들어줬었는데 방금 전에 진짜 순수하게 2,400원을 할인했었지. 맞아? 퍼센트지 할인이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는 어때? 20%를 할인한다 라고 퍼센트지가 주어져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원가가 얼마였어? 원가가 5,000원. 5,000원이래. 맞아? 근데 우리가 정가를 붙일 거지. 맞아? 정가를 붙여. 그럼 얼마가 되겠어, 정가? 5,000 곱하기 뭐겠지. 맞아? 뭐 어떤 이익률을 붙인 걸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정가를 X라고 해. 우리가 퍼센트로 이익을 붙였는지 아니면 그냥 얼마 붙였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그냥 X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리고 뭐가 있어? 할인한대. 할인가를 보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가에 얼마를 할인했어? 20%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정가한테 곱해주는 거야. 뭐를? 1-100분의 20. 즉 5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1-5분의 1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5분의 4x야. 이해했습니까? 이게 뭐야? 할인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익이 궁금하네. 맞아? 즉 내가 할인가를 뭘로 뺐을 때 이익이라고 했지? 원가로 뺐을 때가 이익이라고 했지. 그러므로 우리 이익은 얼마인 거야? 5분의 4x 할인가를 원가 5,000원으로 뺀 거야. 근데 이 이익이 뭐랑 똑같대? 원가의 얼마? 12%랑 동일하대. 괜찮습니까? 네. 지영이 이해돼? 유빈이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어때? 약분되지? 0, 0, 0, 0. 맞아? 그래서 50이랑 12 곱하니까 몇이야? 600. 여기까지 맞아요? 자, 마이너스 5,000 넘겨주니까 우리는 5분의 4x라고 하는 친구가 5,600이야. 그치? 자, 4로 먼저 한번 나눠주니까 얘가 몇이 되니? 14가 되지. 0은 빼놓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이제 5를 곱해주니까 빨간색에다가 5 곱해봐 몇이야? 70이지. 뒤에 0 몇 개 있어? 2개 있기 때문에 우리 정가를 얼마로 정했었구나? 7,000원으로 정했었구나.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은 유형 9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우리 유형 9번은 내가 어떻게 풀기로 했는지 기억나? 혹시 유형 9번? 당연 100분의 12. 이거랑 비슷해. 원가 정가랑 비슷한데 뭘 그려주기로 했지? 표. 이거랑 똑같아. 내가 방금 잘 봐. 앞에 봐봐. 아까 원가 정가 할인가 어때? 원가가 이거고 정가가 이거고 할인가가 이거다. 이거 한 줄밖에 안 그렸지. 근데 이제는 바뀌는 것뿐이야. 원가가 뭘로 바뀌어? 작년. 얘는 올해.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생겨. 뭐야? 남학생, 여학생. 하나 더. 전체. 이해했어? 그냥 수치가 늘어나는 것뿐이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아. 오케이? 근데 뭘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어? 증가량. 얼마나 증가했니? 오케이? 자,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어느 중학교 1학년에 올해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12% 증가, 8% 감소했대. 맞아? 그럼 뭐야? 작년이 기준이잖아. 그치? 작년, 그리고 올해. 맞아? 자, 근데 난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이고 싶어. 우리 올해 수가 궁금해? 아니야. 제대로 말하면 남수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궁금한 건 올해의 뭐야? 변화량이야. 얼마나 변화했니가 궁금한 거라고. 이해했어? 자, 그럼 이거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작년에 남학생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 뭐라고 할 거야? X라고 할래. 자, 우리 작년에 여학생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래요? 275명이래요. 근데 남학생의 숫자가 X래. 여학생 숫자는 뭐겠어? 275 마이너스 X겠죠. 여기까지 맞아? 이해했어? 근데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했대? 12%. 증가했대. 근데 나는 뭘 확인하기로 했어? 변화량이지. 맞아? 그럼 12% 증가했어. 원래 X였는데 변화한 게 얼만큼인 거야? 100분의 12 X만큼 변화한 거야. 맞아? 여학생 얼마나 감소했어? 8% 감소했어. 얼만큼 변화한 거야? 100분의 8인데 감소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 맞아? 근데 원래 몇 명이었어? 275 마이너스 X명이었었던 거야, 진영아.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자, 마지막!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몇 명은 증가했대? 오케이, 플러스 8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럼 어때? 우리 남학생의 변화량과 여학생의 변화량을 합쳤을 때 전체의 변화량이 나와야겠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식 한번 세워보기 전에 그 식 바로 세워줄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100분의 12x 빼기, 100분의 8 곱하기 275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구나? 8이구나. 이해했어? 자, 양변에 몇 곱해줄 것 같아? 100 곱해주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또 양변에 모두 나눠줄까? 4 한 번만 나눠줄까? 4. 자, 4 나누면 얘 몇이야? 3. 얘는 2. 얘는 2.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전개해야지. 오케이? 자,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또 누구야? 너요? 추대가 안 되는데. 상관없어. 얘 노출되라 그래. 공이잖아. 노출되라 그래. 그거 아니야? 막 기다려봐. 전부 막 그런 거 아니야? 전부가 막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투표 같은 거. 자, 다시. 자,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3x. 맞아? 네.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몇이야? 550인가? 네. 그치? 550 맞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2x. 이게 몇이야? 200이구나. 오케이? 3x랑 2x 더하니까 몇이야? 5x. 맞지? 자, 550 넘겨주니까 몇이야? 750. 맞아? 양변을 5로 나눠주니까 몇이야? 150. 오케이. 뭐야? 제대로 언제 남학생의 수가 150이야? 작년 남학생 150.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올해. 자, 올해의 변화량은 몇이야? 100분의 12를 곱해주는 거지? 맞아? 우리 100분의 12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5분의 3x지. 맞아? 이때 x가 몇이야? 150. 맞아? 이해됐어? 자, 25랑 150 약분하면 몇이야? 6이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학생은 몇 명 늘어난 거야? 18명 늘어난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올해 남학생 150명에서 1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다? 168명이다.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요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이거 안 적어도 이해되는 거야? 멋있다. 안 적어도 이해가 돼? 칸이 없어. 칸이 없으면 안 적는 거야? 쉬우게 빌려줄까? 작게라도 써야지, 태연아. 아니면 너 이 문제 그럼 풀 때 칸이 없으니까 안 풀 거 아니잖아. 그럼 칸이 없는 와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너네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지 너네 무조건 죽어도 이렇게 풀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사실 머릿속으로만 잡아도 돼. 아, 남학생 X명일 때 100분의 10이 X구나. 여학생은 275-X일 때 요거구나. 아, 전체 8명 증가했구나. 된단 말이야. 너네 이해하기 편하라고 적어준 거면 조금 적어. 빨리 적어. 자, 적은 사람 넘어가서 우리 974번 문제 한번 풀고 있어봐. 아니다. 넘어갈게. 가부적으로 바로 가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입니다. 우리 과부족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우리 과부족은 뭘까? 과학이 부족하고. 그거는 아니긴 해요. 아니, 아는데 까먹었어. 아, 뭐가 있는데 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터져. 가방 유빈이 과부족이 뭘까? 네, 가방. 과학이 부족. 과학이 부족한 것 같게 그게 안 되는 무슨? 머리가 빠져. 과부족이 뭘까? 과부족. 과학이 부족하다. 과학계를 좀 빼면 안 될까? 그냥 부족하다. 부족한 거야. 왜 가부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몇 개가 얼만큼 부족한가 또는 얼만큼 많이 있는가를 통칭해서 그래. 그걸 과부족이라고 그래. 이해했어? 나한테 넘치는 상황도 있을 거야. 과한 상황이 있다는 거지. 내가 100만큼만 필요해. 근데 120이 있어. 뭐야? 과하게 있네. 근데 내가 80개밖에 없어. 부족하네. 통칭해서 과부족이야. 알겠지? 그냥 나한테 더 많이 주어져 있거나 더 적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통칭하는 거야. 맞아?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너네가 100개밖에 안 필요해. 근데 150이 있어. 그러니까 50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른 친구. 나한테 주겠지. 나한테 없는 셈 치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나한테 80개가 부족해. 그럼 뭐 해? 옆에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아이 내놔 할 거 아니야. 엄마 뺐을 거 아니야. 뺐으면 안 되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유리가 쿠키를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6개씩 나눠줬더니 10개가 남았어. 맞아? 근데 8개씩 나눠줬더니만 한 명은 한 개도 못 받고 나머지 애들이 8개씩 받은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유리가 친구들이 몇 명인지 너네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나누어주는 대상, 맞아? 나눠주는 대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 총량이라고 할게. 총개수 맞아? 똑같은 의미야. 이 두 개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거야. 알겠어, 태환아? 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 보통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냐면 나누어준 대상의 수를 x라고 얘기를 해. 맞아? 그리고 이 총량을 어떻게 표현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이해했어? 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유리가 쿠키를 나눠줬어. 몇 개씩 나눠줬어? 6개. x명이 다 받았겠지? 맞아, 그럼 몇이야? 6x야. 근데 몇 개 남았대? 10개 남았대. 오케이! 총량이 6x 플러스 10이구나! 그리고 또 어때? 8개씩 나눠줬더니 한 명은 못 받았어. 근데 그 빼고는 다 받은 거야.
즉 x-1명은 다 받았어. 몇 개씩? 8개씩. 이해했어? 이게 뭐야? 총량인 거야. 근데 어때? 총량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즉 얘네들이 같아야 하더라. 오케이? 자,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6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8x-8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맞아? 6x를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 2x. 마파를 이항시키니까 18. 최종적으로 x가 몇이야? 9. 유리의 친구는 몇 명이었어? 9명이었어. 맞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쿠키의 개수야. 친구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 대입해주면 되지. 둘 중에 원하는 거에 대입하면 돼. 나는 밑에다 대입할게. 오케이? 자, x-1은 몇이야? 8. 8에 64.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까? 97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자주 나와. 선생님 생각에서는 요것보다 자주 나오는 형태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조금 확실하게 잡아주자. 오케이? 자,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을 건데 한 의자에 몇 명씩? 7명씩 앉으니까 13명이 못 앉았대. 그리고 한 의자에 10명씩 앉으니까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하나가 남았대. 그지? 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우리가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 앉는 거잖아, 그냥. 근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 조금 마인드를 바꾸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뭐야? 사탕이야. 사탕을 나눠줄 거야. 의자가 아니라 친구한테 나눠줄 거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됐지, 그러면. 맞아? 그럼 우리 친구가 몇 명이야? 모르잖아. 그럼 친구 몇 명이라고 할래? X명. 맞아? 총량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총량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이해했어? 자, 한 의자에 7명씩 나눠줬어. 7개씩. 한 사람한테 7개씩 나눠줬더니만 몇 개가 남았어? 13개가 남았어. 맞아? 총량이 뭐인 거야? 7x 플러스 13. 맞아? 그리고 어때? 한 사람한테 10개씩 나눠줬더니만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3개밖에 못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 1개도 못 받은 얘가 한 명 있네.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자, 그럼 어때? 방금 얘기했지. 1개도 못 받은 얘 몇 명? 한 명. 1개도 못 받은 얘 한 명. 3개 받은 얘 몇 명? 한 명. 자, 그러면 우리 10개 받은 얘가 몇 명인 거야? x-2명.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이것도 총량이겠지. 그때 얘네 둘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오케이? 전개해보자. 7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랑 똑같아? 얘 전개하면은 10x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20이지. 근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7. 여기까지 괜찮아? 7x 넘기니까 몇이야? 3x. -17 넘기니까 몇이야? 30. x. 즉 친구의 수가 몇 명이었어? 10명이었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얘기한 x에 대한 방정식이 뭐였는지 한번 적어볼까? 요거겠지? 요거겠지? 대신 전개하기 전의 것인 거야. 그러니까 요 10x-17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10 곱하기 x-2 플러스 3. 이해했어? 이렇게 적는 게 1번에 대한 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2번 의자의 개수를 10개라고 구한 거고, 그럼 학생의 수는 몇 명이야? 83명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10개. x는 10. 83명.